이렇게 올라가나요? 예, 예. 그리고 리치 교실? 네. 녹음도 되나요? 네. 이 길은 우리가 그 유명한 임진왜란 때 장군이 일본 외장하고 물고나무서기 했다고 전설이 내려오는 칼바위로 향하는 길입니다. 중간에 일본의 외장이 거기서 물고나무 하다가 중간에 뚝 잘린 흔적이 있거든요. 그 뚝 잘린 흔적이 바로 일본 외장이 죽어서 우리는 손도 안 쓰고 이겼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노간주가 좀 외로운 예. 우리 저쪽이 석수역 시흥 3동 쪽이고요. 이 산을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산이 여기서부터 호암산 목골산으로 내려가는 게 저기 덕산 3동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타고 내려가면은 호압사 체육공원 시흥 4동 그 다음에 시흥 2동 그쪽에 시흥 4동 쪽으로 해가지고 독산 3동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맥으로 이어져 있는 금천구는 이 호암산 줄기가 쫙 감싸 안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 저 아파트 전부 우리 아파트 아닙니다. 광명시 소화동에 생긴 뭐 푸르지오나 자이 아파트고요. 우리 지금 보이는 게 여기에 롯데캐슬, 금천구청 뒤로 여기 보이는 약간 살색 빛깔 나는 것이 우리 금천구 쪽에 있는 롯데캐슬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약간 롯데 알미늄, 예, 독산 1동에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저기 현대 지식산업센터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금천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천구는 대단히 여기에 보이는 벽산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군데군데 조금씩 있는데 그게 다 20층을 거의 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쪽에 약간 힐스테이트 아파트 약간 있는 거 외에는, 이쪽은 앞쪽으로는 강변 앞쪽으로는 남서울 아파트가 옛날에 재건축된 힐스테이트 아파트 정도 되겠네요. 자, 이제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쓰니까 우리 금천구청이 예전에 여기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화려해 보였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죠.
태극기 없었으면 저희 금천구청처럼 안 느껴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금천구에도 아파트형 같은 높은 건물이 많이 섰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서민의 도시이다. 그렇지만 서민의 이 살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저기가 하얀색 그 바위 하나가 꼭대기에 보이죠. 저기가 호랑이 귀입니다. 귀. 그래서 그러면 호랑이의 얼굴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보면 저기 멀리 남산타워가 있죠. 남산타워 건너편이 경복궁입니다. 이 화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대왕께서 조선을 창건하고 도읍지를 서울로 올라오면서 경복궁을 계속 지으려고 할 때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그 불이 나는 원인을 알아봤더니 무학대사 왈,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도참 사상에 의해서 우리는 그 비보 사찰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니 멀리 관악산, 우리 그 대한민국의 산 중에서 관악산, 뭐 치악산, 이렇게 월악산들이 악자가 붙으면 굉장히 험준한 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관악산의 관의 모양을 한 산도 굉장히 화기가 센다. 그런데 그 옆에 호랑이 모양도 하고 있다. 호랑이는 꼬리를 밟으면 힘을 못 쓴다고 하니 저 호랑이 얼굴을 두고 그 엉덩이가 이렇게 보이죠. 엉덩이 아랫부분에 꼬리를 틀어내린 부분에 절을 하나 지은 것이 호압사. 호랑이 호자에다 누를 앞자를 써서 여기서 보면은 저 호랑이가 남산을 보고 있고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여기 꼬리 부분에다 호압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정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금천구는 기가 강한 곳이다. 그러니까 세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천년에 그 조선 태조 이성계 대왕께서 1382년에 조선을 건국하면서 거기와 관련이 있었던 사찰이고, 저 호압사에 내려가시면 거기에 또 스님을 하나 모셔있죠. 그 약사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약사부는 말 그대로 얻은 중생이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기원하는 부처님이 하나 모셔져 있고, 그 부처님의 상이 이 조선 건국과 맞물려서 우리 여말선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고려의 말기와 조선시대의 초기에 그 불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보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쪽으로도 내려가긴 하지만 바로 여기서 바라보는 게 그 호암산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엉덩이를 딱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기 북악산, 뭐 도봉산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야가 굉장히 지금 넓게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바라보면 저 인천 아파트같이 보인다라는 설이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만 더 청명하면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좋죠. 여기가 바로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40분 동안 놀러 왔을 때 호랑이를 바로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호랑이를 보고 나면 여기에 올라올 때 보면은 뭐 석구상이라는 얘기가 있죠. 호랑이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저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한테 먹이를 하나 던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 모양의, 그게 무슨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보니 이것은 개.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보이는 이 한우물지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 그 신라 삼국시대 때부터 기우제를 지내는 왕이 많았습니다. 근데 왕이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내려요. 그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무조건 비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 한우물지라고 하는데, 자, 아까 저희가 그 인공폭포가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잖아요. 물이 어떻게 보일 수가 없는데 이 한우물지는 바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샘솟는 지역이다. 그래서 늘 물이 고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갈수기에도. 요거의 형태는 통일신라 시대의 모형과 그리고 조선시대 때 약간 좀 틀어져서 석축을 쌓은 모습이 지금 고증 문헌을 통해서 남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다 보면 저 앞에 글씨가 써 있는 돌이 하나 보일 겁니다. 저 글씨에 개 구자를 써서 석구지라고 하고, 그 돌의 모양이 우리가 처음에 양이라 뭐 돼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거를 저렇게 거꾸로 박아 놓은 것은 우리가 도성에 불이 났을 때 이것을 이렇게 대하처럼, 왜 우리 그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드무라고 하는
그 물을 담는 그릇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물들이 다 목조 주택, 목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 드무라는 것을 놔두고, 그래서 저 개구, 야 호랑이야 먹잇감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너 먹고 나 여차하면 불나면 이거 한우물 들어 없는다 라는 걸로 저렇게 글씨를 새긴 거를 거꾸로 세워두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참 이야기로 내려오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한우물지는 통일 신라시대 때부터 축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그 삼국의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여기를 서울대 최종택 교수님이신지 여기 이제 산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통일 신라시대 때 유물들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그 숟가락이 하나 나왔습니다. 잉벌레 역지 내미라고 하는 숟가락이 하나 나왔는데, 잉벌레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때 여기에 어떤 지명을 얘기하고, 역지 내미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역지라고 하는 사람의 숟가락이지 않았을까. 근데 내미는 그럼 뭐냐? 아, 신라시대 때 관등급을 보니까 17등급 중에서 네 말이라는 게 있어서 그 미자와 말자는 이렇게 아랫부분에 글자의 길고 짧음 때문에 미와 말로 됐는데, 아마 그것을 새기는 과정 중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려진 측측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일신라시대 때 토기가 나왔고 그런 게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곳이었다. 근데 그리고 봤더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거였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싸우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곳이 이 쟁탈권에서 이제 이기는 곳이었는데, 요것도 하나의 산성, 저 아차산성과 마찬가지로 호암산성도 하나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전략적 요새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금천구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안양과 우리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우리 금천구의 위상을 조금 더 새롭게 정립하고, 그래서 우리 금천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물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영암이라고 하는 저 사찰이 하나 있어요. 이 사찰, 사와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시고 있는 그 절의 법당의 순위에 따라서 요거는 작은 암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작은 암자를 짓고 있던 어떤 스님 한 분이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연못에 부처님의 상이 다 그림자진 모습을 보고 이 암자의 이름을 불영암, 부처님의 그림자 영자를 써서 불영암이라고 명칭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가끔 이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산에 또 유명한 그 호랑이 같은 개 두세 마리가 있어요. 이 줄무늬가 있는데 짖지도 않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그 개 두 마리인가 세 마리가 있는데 아주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 석고상이 아까 그 한우물지에서 나온 그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좀 외로워가지고 저렇게 돌 비슷한 돌을 옆에다 세워서 형태를 좀 유지해놨고, 저 호랑이의 시선을 먹잇감이 있는 이쪽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습이 아무리 봐도 개 같지가 않다. 구구절절한 난설들이 있는데, 이 석고상의 하단부 있죠. 단을 쌓은 하단부에는 아주 초창기에 거기에다 물을 뿌려주면 거기 글씨가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세월의 흔적 때문에 전혀 그 글씨는 확인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이 도시개발, 서울로 진입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문화재들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현실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인구가 지금 집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그 주변으로 분명히 예전에 우리 정조대왕이 행차했던 시흥 행궁이라는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적지를 해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저 기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단이 1단이 있고 기단. 그 기단에 물을 뿌리면은 거기에 글씨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너무 세월이 흔적이 오래돼서 마모가 돼서 전혀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막 이렇게 보려고 마음 먹으면 혹시 저런 것이 글자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외롭지 않으라고 이렇게 다른 돌까지 해서 분위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이제 관건은 여기가 호암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럼 어디에서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이제 호암산성 벽을 찾으러 가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만 해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서울 호암산성 문화재 보고하고요. 그런데 뭐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느 때부터 그 문화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 호암산성 복원 발굴 작업. 그래서 이 일대가 굉장히 이 정도로 올라오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거든요. 이 넓은 지역에 한우물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병사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우리가 그걸 뭐라 하죠? 한 칸, 두 칸 했던 그런 초막을 지은 주춧돌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한 200~300명 이상 거주했겠구나, 군인들이. 그래서 이걸 호암산성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정해서 지금 호암산성을 다시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면은, 자, 산세가 이러하니 저희 관악산, 삼성산, 우리 호암산으로 이렇게 연결지는 산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이쪽으로는 어떠한 적군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들어오는 너른 들판, 그 약간의 서쪽이라고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 서쪽으로 해당하는 곳에 왜군들이 침입이 했기 때문에 문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해놓고 그 돌아오는 외병들이나 적군들을 물려쳐내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는 엄청나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이 바로 우리 금천구에 있다는 거. 발굴하다가 중간에 말아서 덮어놨었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 이제 발굴하고 있다고. 그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보이기에는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네모나게 각이 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치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방해 구조를 그렇게 넓게 짓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그런 막사를 지어서 사람이 생활하던 공간이 아니었나 추측을 하고, 그럴 때 뭐 주춧돌이라든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이렇게 산 중턱에, 아니 산 어느 정도 꼭대기에 이렇게 이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생활하던 곳이었고, 우리 인간은 물이 70%잖아요, 내 몸속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유사시에는 뭐 하늘의 기우제도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위급시 외국의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그 내분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그걸로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의 땅을 지키려고 했던, 사실은 저희가 2009년도 10년도에 여기 어디다 타임캡슐을 묻어놨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